네, 안녕하십니까. 다모의 준비된 창업교실의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24가지 업종별 사례를 보면서 교훈, 가장 큰 교훈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전부 다 밑바닥에서 출발을 갖다 했다는 겁니다. IMF 때 부도가 났다가 다시 재기에 성공한 정말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던 부분을 찾았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실패를 갖다 경험을 했지만 바닥에서는 헤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고 도움을 청해도 힘듭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비릴 때도 없고 굶은 것들은 굶은 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족까지 있다 라고 하면은 가족들한테 면도 안 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이혼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들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탈출하기가 힘든데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재기에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죠. 다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실업자들, 신용불량자들,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 바닥에서 빨리 나오기를, 헤쳐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가 가진 경험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을 갖다 성공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을 갖다가 사회를 그냥 넘겨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창업 아이템이라 그러면은 지금 엄청 불편을 겪고 있다든지 시간대가 다르다든지 고객 개선 반응들이 볼 필요 있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가격대에 따라서 이 창업 아이템을 다른 각도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같이 시간대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이삭 토스트 있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아무도 거기에서 새벽에 누가 토스트를 장사를 한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대박을 터뜨렸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관찰이 힘입니다. 다음은 심플입니다. 심플. 단순한 게 최고다라는 게 있죠. 동네에 설렁탕집 한 가지 메뉴를 갖다 하는 집과 여러 가지 분식집, 한식, 중식, 일식 다 양식 다 하는 분식집이 있다. 어느 쪽을 가십니까? 떠내기 손님들은 분식집을 가시죠. 하지만 동네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 설렁탕집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맛집으로 하는 부분들은 한 가지 메뉴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할 거죠. 전문성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템을 하나를 갖다 제일 주력으로 잘하는 하나를 갖다 하기를 권합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택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없는 상태에서 크게 시내에서 하려고 안 했습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시작을 갖다 했습니다. 동네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세계로 확대를 갖다 해나가고 그런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고객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대상 고객. 누움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에 다니는 헬스 코치와 개인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죠. 대상 고객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집중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대상 고객을 세분화하라. 여섯 번째 교훈은 창업자금을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까지는 자기 본인의 힘으로 매출을 갖다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준비된 창업에서도 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갖다 이용하는데 누가 내 재능을 활용하는데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게 자기 재능입니다. 재능. 내는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했는데 그 똑똑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거고, 내가 미쟁이 기술이 도배 기술이 높다라고 하면은 도배집에서 의뢰를 받아서 벌어본 적이 있다. 도배로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갖다 많이 벌어본 적이 있다. 라를 할 때 도배 기술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내 재능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내가 과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으로 내가 아이템이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왔던 경험들을 되살려 그 중에서 내 재능을 갖다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보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야 창업 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돈 벌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그 재능을 못 가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은 돈보다도 가치를 갖다가 먼저 우선을 했다. 성심당이 있었죠. 빵을 300개 팔아가지고 100개를 갖다 나눠줍니다. 무슨 장사를 그렇게 하실까요? 3분의 1을 갖다가 그냥 매출을 버리는 건데요. 가능할까요? 그거는 가치를 갖다가 우선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델을 못합니다. 보통 빵집 같은 경우는 다음날 할인 행사를 하죠. 그런 가게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죠.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는 사업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돈보다도 가치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가치를 보고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교훈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했고 전부 다 실패를 갖다 극복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두 번째는 관찰. 모든 관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갖다 해라. 덥석 돈 만들고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는 운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훈 3. 세 번째, 한 분야에 집중했고, 그리고 동네에서 출발했고, 대상 고객을 세분화했고, 창업자금은 내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궤도했을 때까지는 내가 혼자서 생존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돈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해라. 라는 게 이상 24가지 사례를 통해서 배웠던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을 교훈을 통해서 이 회사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17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나요? 조만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